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못 봐주겠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싫어요. 한국이 우릴 따라하는데 쪽팔린 줄 몰라요. 한국은 맨날 우리 중국 문화를 표절해요. 연일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하는 와중에 한 엘리트 유학생의 충격 고백에 베이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10초 만에 통과하는데 우리는 왜 7시간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중국 최고 엘리트 대학생이 한 말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스턴 거리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벌인 충격적인 행동. 그리고 한국 친구가 그녀에게 보여준 그 영상. 어릴 때부터 한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 배워왔던 그녀였지만 미국 땅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링웨이, 21살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수석 졸업 예정자였던 제가 하버드 교환학생으로 떠나면서 겪은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외교부 간부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죠. 집에서는 항상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문화는 모두 우리 것을 베낀 것이다. 한복은 한푸의 아류이고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의 변형이며 한글도 한자에서 파생된 것일 뿐이다. 어머니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한류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 고대 음악과 춤의 모방에 불과해. 그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은 서구가 동양 문화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야.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국의 아류 문화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이런 생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적 지위 상승에 대해 배웠고,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K-팝이나 한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열등한 복사본이라며 조롱하곤 했죠.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도 서구인들이 진짜 동양 문화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버드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전체 지원자 중 단 2명만이 선발되는 경쟁률이었기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줄 때다. 특히 한국인들이 설치더라도 우리가 원조임을 확실히 알려주어라. 어머니도 비슷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서구 학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가서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학술적으로 증명해주기 바란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가방 안에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와 한푸, 그리고 중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서적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만나게 되면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는 다짐도 함께 말이죠.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중국의 미래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당당히 보여주고 오너라.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보스턴 로건 공항.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에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 아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 줄로 가세요. 저는 특별 심사줄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줄은 빠르게 진행되는데 우리 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있던 중국인 가족이 벌써 2시간째 서 있다고 하소연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옆 줄의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엔트리라는 자동 심사대로 가더니 정말 1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내 시간이 되니 방광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줄을 이탈하면 다시 맨 뒤로 가야 한다는 경고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중국인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울음을 터뜨렸고, 젊은 남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5시간째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버드 교환학생이라고요? 입학 서류를 보여주세요. 서류를 건넸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뭔가 이야기하더니 저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벽, 카메라, 그리고 일방향 거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취조실과 똑같았어요. 가방을 열어보세요. 노트북을 꺼내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왜 제 개인 물건을 검사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훔치러 오는 건 모르세요? 특히 칭화대, 베이징대 출신들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베이징대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데 스파이 양성소 취급을 받다니요. 저는 그저 공부하러 왔을 뿐입니다. 당신네 나라가 세계 인류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옵니까? 심사관들은 제 노트북의 모든 파일을 검사했습니다. 연구자료, 개인 사진 일기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위챗 대화 내용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단 소속이네요. 당의 도구가 되기 위해 온 건가요? 그건 대학생이면 자동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당에 충성스러운 개가 된다는 뜻이죠.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온 진짜 목적, 졸업 후 계획,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하버드가 중국 학생을 너무 많이 받아요. 솔직히 우리는 당신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G2 국가라고 배웠는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옆방에서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중국인 유학생 같았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결국 7시간이 지나서야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6개월마다 비자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중국인들은 모두 잠재적 위협이니까요. 공항을 나와 하버드로 가는 우버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중국인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오셨구나. 요즘 중국인들은 다 그래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국이 맞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도착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버드 입학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모욕감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하버드 캠퍼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겨우 몇 시간 잠을 잔 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제가 그토록 꿈꾸던 곳이었죠. 하지만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나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 여학생 제시카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혹시 내 방에 감시 장비 같은 건 없겠지? 중국 정부가 유학생들을 감시한다고 들었거든. 충격적인 첫마디였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농담이야. 하지만 진짜 조심해. 여기 교수들도 중국 학생들을 의심하거든. 첫 수업은 국제정치학 세미나였습니다. 존슨 교수님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링웨이, 중국인으로서 당신 나라의 급속한 성장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으로서 근면과 지혜로 오늘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 문화는. 교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또 5,000년 타령이야. 누군가 속삭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독창성이 없어요. 주입식 교육의 결과겠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서툴러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업 후 와이드너 도서관에 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 도서관이죠. 중국 역사 섹션을 찾았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천안문 대학살의 진실, 문화대혁명 천만 사망설, 티베트 인권 탄압 보고서.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금서들이었어요.
호기심에 천안문 관련 책을 펼쳤습니다. 탱크에 깔린 학생들, 피로 물든 광장, 어머니들의 절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서방의 조작이라고 배웠는데. 너 몰랐어?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지민이었어요. 1989년 6월 4일, 너희 정부가 학생들을 학살했잖아. 그건 서방의 조작이에요. 여기 사진 봐. 증인들 증언도 있고. 너희만 모르는 거야. 도서관을 나오는데 하버드 스퀘어에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프리 티베트, 프리 홍콩, 프리 위구르.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파시스트 차이나, 현대판 나치. 그들의 구호가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접속할 수 없던 구글, 유튜브, 트위터. 검색창에 차이나를 입력하자 자동 완성이 떴어요. 차이나 바이러스, 차이나 제노사이드, 차이나 쓰레기. 유튜브에서 중국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인들은 인류의 암이다. 세계가 중국을 막아야 한다. 제3차 대전의 주범이 될 나라. 이게 세계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G2,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위협이고 적이었습니다. 다음날 경제학 수업에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GDP 통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숫자를 조작하죠. 실제로는 공식 발표의 60% 수준일 겁니다. 밀러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특허 침해, 기술 도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혁신 없이 베끼기만 하는 나라죠.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한국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지민이 손짓했어요. 링웨이, 여기 앉아. 고마워. 근데 너희는 위챗 쓰지? 조심해. 중국 정부가 다 감시한대. 그건 편견이야. 편견? 너희 나라에서 VPN 쓰면 잡혀가잖아. 그게 정상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외국 사이트 접속이 불법이니까요. 너희는 아직도 황제의 노예야. 시진핑을 푸틴처럼 숭배하잖아. 그건 아니야. 그럼 왜 선거를 안 해? 왜 반대 의견을 말하면 감옥에 가? 지민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에 기숙사에서 제시카가 물었어요. 링웨이, 너희 나라는 정말 코로나 발원지 아니야? WHO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한에서 시작됐잖아. 그리고 너희 정부가 처음에 숨겼고.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이 죽었어. 우리 할머니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에 온 지 일주일. 제가 알던 중국과 세계가 아는 중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세계의 골칫거리일까요? 창밖을 보니 하버드 야드에 다시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천안문 희생자 추모제였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중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반중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보고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감시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주말이 되어 보스턴 관광을 나갔습니다. 프리덤 트레일, 미국 독립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죠. 하지만 거기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빨간 깃발을 든 중국인 관광단체였어요. 5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확성기로 소리쳤죠. 여기가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쇠락하고 있고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환호했어요. 중국 만세, 시진핑 만세. 폴리비오 동상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동상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려오세요. 경비원이 소리쳤지만 못 들은 척했죠. 사진 한 장만 더요. 그런데 아이가 동상에 오줌을 쌌습니다. 지나가던 미국인들이 경악했어요. 오 마이 갓, 저것들 봐. 역겨워. 그래서 차이니즈를 싫어하는 거야. 제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 보일까봐 저는 영어로 말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올드 노스 처치에 들어갔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또 있었습니다. 신성한 교회 안에서 떠들고 웃고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예배 장소입니다. 교회 직원이 중국어로 적힌 팻말까지 들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뭐라는 거야? 무시해. 우리가 돈 쓰러 왔는데. 한 할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요. 안 됩니다. 나가세요. 왜 이래? 관광객한테 이게 뭐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억울하다며 소리쳤어요. 인종차별이다. 중국인이라고 무시한다. 가이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쓴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경찰은 차갑게 말했죠. 법을 어기면 누구든 체포됩니다. 중국이든 어디든. 보스턴 학살 기념지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용한 장소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치 냄새와 마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기가 뭐 대단한 곳이라고. 우리 천안문 광장이 100배는 크지. 한 아저씨가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추모비 바로 옆에요. 저기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국어로 말하자 그들이 돌아봤어요. 중국 사람이네? 학생인가? 네, 하버드 유학생이에요. 하버드? 대단하네. 우리나라 자랑이구만. 아저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국 놈들 코 좀 납작하게 해주라고.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저씨, 그런데 여기서 쓰레기는. 아이고, 학생은 공부나 해.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게. 그들은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주변 미국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경멸, 혐오, 조롱. 타이피컬 차이니즈. 왜 저들을 입국시키는지 모르겠어. 돈 때문이지 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임을 숨기고 싶었어요. 퀸시 마켓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도 중국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비싸? 사기야, 사기. 정가입니다, 손님. 중국에서는 10분의 1 가격이야. 가짜 파는 거지? 저희는 정품만 팝니다. 거짓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아주머니는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유리 제품이 깨졌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불러. 우리가 뭘 잘못했어? 고객이 항의하는 건데. 또 경찰이 왔고 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하버드 스퀘어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링웨이 관광 왔어? 지민이었어요. 응, 프리덤 트레일 봤어. 재밌었어? 우리는 보스턴 미술관 갔다 오는 길이야. 거기 한국관이 새로 개관했거든. 완전 인기 폭발이야. BTS 특별전도 하고 옆에 친구가 덧붙였어요. 중국관도 있던데 사람이 없더라. 다들 한국관만 갔다고.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리덤 트레일에서 중국 관광객들 봤어? 완전 민폐더라. 어떻게 알아? SNS에 영상 올라왔어. 동상에 애가 오줌 싸는 거. 지금 레딧에서 난리야. 지민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다시 증명된 어글리 차이니즈. 댓글은 10만 개가 넘었고 조회수는 500만이었어요. 중국인들은 입국 금지해야 한다. 문명을 모르는 야만인들, 21세기 반달족. 저는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구토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세계 2 경제대국? 아니야, 우리는 그저 혐오스러운 존재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중국인의 얼굴이 비쳤죠. 갑자기 제 얼굴이 싫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응. 링웨이, 너는 달라. 너는 교육받은 사람이잖아. 하지만 나도 중국인이야. 그래도 너는 변할 수 있어. 너희 나라가 문제지. 너희 개인이 문제는 아니야. 그날 밤 기숙사에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어때? 미국인들이 중국 무서워하지? 아버지의 질문에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네, 다들 중국을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은 하죠. 혐오하면서요.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우리가 세계의 중심일까? 아니면 세계의 골칫거리일까? 프리덤 트레일, 자유의 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 중국인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인들과 만났을 때 중국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MIT에서 열린 공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이었죠. 발표자는 MIT 경영대학원의 스미스 교수였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학술 논문의 70%에서 표절이 의심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더 심각하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중국의 특허 신청은 세계 1위였지만 실제 혁신 지수는 42위였어요. 양은 많지만 질이 없습니다. 베끼기, 훔치기, 조작하기. 이것이 중국식 혁신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중국 경제는 곧 미국을 추월한다던데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연구를 보세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중국 GDP의 진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승진을 위해 숫자를 조작합니다. 리커창 전 총리도 인정했죠. 실제 GDP는 공식 발표의 60% 수준입니다. 제 옆에 앉은 인도 학생이 속삭였어요. 내 나라 얘기 같아. 충격적이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 후 국제학생 모임이 있었어요. 각국 학생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였죠. 중국 학생 있어요? 사회자가 물었고 저 포함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 학생은 없네요. 뭐 독재 국가들은 비슷하니까. 농담이었지만 모두 웃었어요. 중국을 북한과 같은 급으로 보다니. 독일 학생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대판 나치 아니에요? 위구르 수용소는 아우슈비츠랑 뭐가 달라요? 그건 서방의 거짓 선전이에요.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프랑스 학생도 거들었어요. BBC 다큐 안 봤어요? 위성사진도 있고 탈출자 증언도 있는데.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도 봤죠. 탱크까지 동원했잖아요. 그건 폭동을 진압한. 폭동? 평화 시위였어요. 당신들이나 폭동이라고 하죠. 일본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의 수치예요. 같은 아시아인으로 보이기 싫을 정도.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들조차 우리를 거부하다니. 너희 나라는 그냥 세계의 공장이야. 미국 학생이 말했어요. 싸구려 물건 만들어서 파는 곳. 그게 너희 역할이지. 리더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를. 뭘? 너희가 없어도 베트남, 인도가 있어. 오히려 더 싸고 좋아.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버드 스퀘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3차 대전이야. 그래도 못할걸? 경제 망하잖아. 독재자들은 비이성적이야. 푸틴처럼. 맞아. 시진핑도 히틀러랑 비슷해. 제 조국의 지도자를 히틀러에 비교하다니.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경제학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경제 통계의 허구,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실업률 공식 5%, 실제 20%, 부채 GDP 대비 300%, 주택 부동산 거품 30% 이상 고평가, 그림자 금융 10조 달러 추산. 이게 다 사실이야. 뒤에서 지민이 말을 걸었어요. 너도 이제 알았구나. 너희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한 건 사실이야. 발전? 그래, 건물은 높아졌지. 하지만 정신은 문화는 여전히 1960년대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링웨이, 너희 나라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비판을 용납 안 하고. 그래서 발전이 없어. 지민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봐. 한국 대통령 욕하는 방송이야. 매일 해. 그래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아.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민주주의니까. 너희는 푸 하나만 써도 잡혀가잖아. 푸는 시진핑을 조롱하는 은어였죠. 정말로 중국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체포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너희 시스템을 경계하는 거야. 파시즘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하버드 야드에 또 시위가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규탄 대회. 연사가 외쳤습니다. 중국은 인류의 적입니다. 자유 세계는 연합해야 합니다. 청중들이 박수쳤어요.
그 중에는 중국계 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우리를 적이라고 하다니. 그날 밤 중국 대사관에서 또 문자가 왔어요. 반중활동 참여 시 부모님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강대국일까요? 아니면 거짓으로 포장된 허상일까요? 왜 세계는 우리를 두려워하면서도 경멸할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짜 대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도 군사독재를 겪었지만 민주화를 이뤘다. 어떻게 그들은 해낼 수 있었을까요? 주말 오후 지민의 초대로 보스턴 미술관에 갔습니다. 아시아관이 새로 개편됐다고 하더군요. 한국관부터 볼까?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한글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뷰티풀, 어메이징.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전시였어요. 고려청자 옆에 현대 도자 작품, 조선시대 한복 옆에 케이팝 스타 의상. 이게 바로 케이팝 혁명입니다. 도슨트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고 현대와 융합시켰죠. 그래서 세계가 열광합니다. 체험 코너에서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한글 이름 짓기, 김치 만들기 체험도 있었고요. 너무 쿨해, 코리아 최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특별전은 BTS 한국에서 세계로였어요. 줄이 100m는 되어 보였습니다. BTS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세계화했는지 보여주는 전시예요. 지민이 설명했어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문화대사야.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철학까지 전파했거든. 정말이었어요.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랐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었을까? 5000년 역사가 무색했습니다. 다음은 중국관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썰렁했어요. 5000년 중화문명이라는 거대한 현수막만 덩그러니. 와, 텅 비었네. 지민이 놀랐어요. 전시품은 많았습니다. 청동기, 도자기, 서예, 그림. 하지만 설명이 부실했어요. 명나라 시대 추정, 작가 미상, 산수와 추정 연대 미상. 한 미국인 관람객이 중얼거렸어요. 다 가짜 같아. 진짜는 문화대혁명 때 다 부쉈잖아. 아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문화재는 대부분 파괴됐고 지금 있는 건 복제품이 많죠. 저기 봐. 지민이 가리킨 곳에 작은 전시실이 있었어요. 진짜 중국 문화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중국 문화재는 대만에 있었던 거예요. 국민당이 도망갈 때 가져간. 아이러니지. 너희가 반역자라고 하는 대만이 진짜 중국 문화를 지켰어. 현대 중국 예술 코너는 더 처참했어요. 프로파간다 아트, 중국 공산당 선전 예술. 마오쩌둥 초상화, 붉은 깃발, 노동자 농민 병사. 예술이 아니라 선전물이었죠. 한 큐레이터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중국 현대 미술은 정부 검열 때문에 창의성이 죽었어요. 자유가 없으면 예술도 없죠. 체험 코너는 아예 없었습니다. 중국 관련 체험은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 폐지했어요. 아무도 안 해서요. 대신 그 자리에 일본 종이접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죠. 이것 봐. 지민이 방명록을 보여줬어요. 중국관 감상평이었습니다. 지루함, 가짜 같음, 북한 미술관 같음, 다시는 안 올 거. 한국관 방명록과 비교해봤어요. 감동, 꼭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문화 사랑해요. BTS 특별전 공간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사물놀이였죠. 원더풀.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외국인들이 장구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옆 홀에서는 중국 경극 공연이 있었는데 관객이 10명도 안 되었어요. 대부분 중국인이었고요. 재미없어서 못 보겠어. 한 미국인이 나가며 말했어요. 뮤지엄샵에서 마지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코너, BTS 굿즈, 한복 인형, 한글 디자인 제품, 막걸리 키트. 솔드 아웃, 재입고 요청. 직원들이 정신없이 물건을 채웠어요. 중국 코너, 팬더 인형, 만리장성 미니어처, 가짜 같은 옥 장신구. 세일 70% 오프. 그래도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계산대 직원이 지민에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 인기가 너무 좋아요. 중국 제품은 솔직히 창고에 쌓여 있어요. 미술관을 나오며 지민이 물었어요. 어때? 차이를 느꼈어? 한국은 살아있고 중국은 죽어있어. 맞아. 너희는 과거에 갇혀 있어. 그것도 가짜 과거에. 찰스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천년 역사? 그래서 뭐? 다 파괴했잖아요. 문화대혁명으로. 세계 2위 경제? 그래서 뭐? 창의성은 없잖아요. 복제품만 만들고. 링웨이, 너희 나라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영혼이 없어. 돈만 있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세계가 너희를 무시하는 거야.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달랐던 거야? 우리도 어려웠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지민이 멈춰서더니 저를 봤어요. 1987년 6월 항쟁 알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시민들이 함께했고 결국 독재를 무너뜨렸어. 우리도 1989년에. 너희는 포기했어. 아니, 포기당했어. 그 차이야. 그날 밤 기숙사에서 중국 친구들과 위챗으로 대화했어요. 미술관 어땠어? 한국관이 인기 많더라.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우리가 훨씬 역사가 길잖아. 그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창밖을 봤어요. 하버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와 가짜. 오늘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중국은 가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변화는 가능할까요? 한국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 기숙사 라운지로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링웨이,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중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맞았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너희 나라. 아니, 너희 정부가 세계의 적이 되어가고 있어. 알고 있니? 적이라니. 우리는 평화를. 평화? 대만 위협하고, 남중국해 점령하고, 인도랑 국경 분쟁하고. 이게 평화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링웨이, 너희는 아직도 황제의 신민이야. 21세기인데 말이야. 그건 너무한. 너무해? 그럼 왜 시진핑을 비판 못해? 왜 선거를 안 해? 왜 VPN 쓰면 잡혀가? 지민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무능하다, 탄핵해야 한다. 매일 이런 방송이 나와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감옥 보내잖아. 부패하면.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나라도 1987년에는 독재 정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싸웠어. 민주주의를 위해. 지민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리에 나선 학생들, 최루탄 희생자들. 많은 사람이 죽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겼어. 자유를 얻었지. 그런데 너희는 1989년 천안문 이후 뭐가 변했어?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35년 전보다 더 억압받고 있었어요. 세계가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알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위험해서야. 핵무기 가진 독재 국가. 북한의 큰 버전. 북한과 비교되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 홍콩 친구의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나는 이제 말도 자유롭게 못해. 감시받고 있어. 지옥이야. 대만도 마찬가지야. 독립국가인데 너희가 계속 위협해. 왜? 땅 욕심 때문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야. 일부? 그들이 원해? 대만 사람 99%가 중국 되기 싫어해. 지민이 일어섰어요. 링웨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럼? 너 같은 깨어난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야 해. 안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세계의 적이야. 그녀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주주의 지수 167개국 중 중국 148위. 언론자유 지수 180개국 중 중국 177위. 부패인식 지수 180개국 중 중국 78위. 이게 너희 진짜 순위야.
경제 2위? 그게 뭔 소용이야? 노예가 돈 많으면 자유인이 되나?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전부 사실이었으니까. 너희 나라 사람들 해외 나오면 왜 안 돌아가려고 하는지 알아? 자유를 맛봤으니까.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민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링웨이, 너는 똑똑해. 하버드생이잖아. 너 같은 사람이 중국을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정부가 너무 강력해. 한국도 그랬어. 군부 독재, 비밀 경찰, 고문 다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한국 촛불혁명 사진이었어요. 2016년 우리는 또 대통령을 끌어내렸어. 평화롭게. 이게 민주주의야. 부럽다.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도 해.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세계는 계속 너희를 적으로 볼 거야.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어느 금요일 하버드 광장에 섰습니다. 손에는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중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죠.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거짓말쟁이다. 천안문을 기억하라. 자유 홍콩, 자유 위구르.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곧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용감해요. 당신이 진짜 중국의 희망이에요. 한 교수가 말했죠. 지민도 왔어요. 자랑스러워, 링웨이. 이게 진짜 용기야. 하지만 30분 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타났어요. 배신자, 매국노.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욕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심받아. 중국으로 돌아가면 가만 안 둬.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실이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죠. 그때 경찰이 왔어요. 모두 해산하세요. 다행히 충돌은 없었지만 그날 밤 시작했습니다. 협박이. 부모님이 위험할 수 있다. 너의 미래는 끝났다. 중국으로 돌아오면 감옥이다. 중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버드 학생 링웨이, 내일 대사관으로 오시오. 안 갔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 연락이 갔어요. 링웨이야, 무슨 일이니? 공안이 찾아왔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만해. 우리가 위험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날 하버드 크림슨에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중국 유학생, 조국 정부 비판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중국인들의 공격도 거셌죠. 너는 중국인이 아니다. 서구의 개가 되었구나. CIA 돈 받았냐? 몇몇 중국인 친구들도 압박을 받았어요.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하버드 광장 침묵 시위. 진실 알리기 캠페인. 중국 민주화 온라인 포럼.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제 여권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국가 행위로 인한 여권 취소.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링웨이, 제발 사과하고 돌아와. 못해요, 엄마.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넌 이제 우리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어요. 중국의 적이 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원히. 그날 밤 하버드 야드를 걸었어요. 자유. 그 대가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였습니다. 가족, 조국, 미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아는 것, 자유롭게 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니까요. 그날 밤 찰스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강변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링웨이. 어머니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돌아와.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엄마, 저는 내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감시받고 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돌아와. 제발. 못해요. 저는 이제 자유를 맛봤어요. 자유? 그게 가족보다 중요해? 조국보다 중요해? 엄마, 인간으로 사는 게 노예로 사는 것보다 중요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우리는 너를 모른다.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차단됐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찰스강 난간을 붙잡고 울었어요. 괜찮아. 뒤를 돌아보니 존슨 교수님이었어요. 국제정치학 담당 교수죠. 링웨이, 당신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망명 신청할 생각인가요? 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천서를 써드리죠. 놀랐습니다. 왜 저를? 당신 같은 사람이 중국의 미래예요. 자유로운 중국의 씨앗이죠.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김 변호사였어요. 정치적 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받아들여질까요? 당신의 케이스는 명백해요. 중국 정부의 탄압, 여권 취소, 가족 협박.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시위 사진, 협박 메시지, 언론 보도. 6개월에서 1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학생 비자는 유효해요. 하버드가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정말이었어요. 하버드는 제게 특별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하버드의 핵심 가치입니다. 학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가족 없는 첫 크리스마스였죠. 지민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혼자 있지 마. 우리 가족이 기다려. 보스턴 교회의 따뜻한 집. 지민의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링웨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용감해요. 지민의 아버지는 한국 민주화운동 세대였어요. 저도 독재와 싸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요.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저녁 식사 후 지민의 어머니가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목도리였습니다. 손수 짠 것 같았어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타국에서 받는 이런 따뜻함이 새 희망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광장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중국 민주화를 꿈꾸는 사람들. 새해 소원이 뭐예요? 누군가 물었어요. 자유로운 중국.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죠. 촛불을 들었습니다. 천안문 희생자들을 위해, 홍콩을 위해, 위구르를 위해. 그리고 아직도 감옥 같은 나라에 갇힌 14억 동포들을 위해. 언젠가는. 제가 말했어요. 언젠가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자유를 외칠 수 있겠죠. 3월 망명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찰스강으로 다시 갔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얼었던 강이 녹고 새들이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해요. 언젠가 자유로운 중국에서 다시 만나길. 전송 실패.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전달되겠죠. 중국이 자유로워지는 그날. 석양이 찰스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중국인이었고 지금도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중국인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죽는 것이 낫다고 했던가요?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유인으로. 지민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링웨이, 너는 이제 진짜 중국의 희망이야. 아니야. 나는 그저. 너는 증명했어. 중국인도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걸.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하버드 야드에 작은 촛불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민주화를 위한 기도였어요. 한국 학생들, 미국 학생들, 그리고 각성한 중국 학생들. 총이 아닌 마음을 얻는 힘. 지민이 말했죠. 그게 진정한 강국이야. 한국이 배운 것처럼.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중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자유와 민주주의로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 작은 불씨가 되겠다고. 현재 저는 미국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프리차이나 보이스를 운영하며 진실을 알리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저를 반역자라 부르지만 자유 세계는 저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주십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중국이 올 것을 믿으며 저는 오늘도 진실을 외칩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강국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라도 문화와 자유로 세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